안녕하세요.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무섭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저희 같이 입시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수능이 가까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올해는 수능이 2주 미뤄졌죠. 뭐 그래도 어쨌든 날씨는 그대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. 뭐 수능 후에도 논술이나 뭐 면접 이런 것들 준비하시느라고 바쁜 친구들도 계시겠지만, 뭐 정시 파이터들 있잖아요. 정시 파이팅 뭐 이런 친구들, 그런 친구들은 뭐 정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정시에 많이 사용되는 입시 용어 같은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정시 모집, 줄여서 정시라고 하죠. 대입은 크게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. 첫 번째는 이제 수시, 수능 전에 이제 치러지는 이제 모집을 이야기하는데, 기본적으로 수시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의 뭐 잠재력, 역량, 뭐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, 다음은 이제 정시.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성적표가 나오게 되죠. 그럼 그 성적표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각 대학에서 군별로 선발한다. 이걸 정시라고 한다.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원래 대학에서 선발하기로 했던 인원이 100명이에요. 근데 뭐 수시와 정시로 선발했지만 다 선발하지 못했어요. 뭐 90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. 그럼 이 나머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치르게 되는 게 추가 모집이다.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모집 구분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 내 이놈 뭐 이런 거에다가 막 물어보는 거 보면은, 가군에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다군에 있는 대학은 쓰레기예요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, 아니면 뭐 가군에 쓰면 나군에는 못 써요?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집군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, 정시가 일정 기간, 수능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게 각 군별로 모집 시기가 달라요. 그래서 가군이 조금 더 빠르고, 나군이 뭐 그 다음이고, 다군은 그 다음, 뭐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, 예를 들면 2021학년도 정시 모집의 경우 원서 접수가 내년 2021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중에 각 대학별로 뭐 3일 이상 이렇게 선발하도록 원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. 가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이제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. 전형이라고 하면 정시에서도 면접을 실시하는 데들도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실기시험, 뭐 체육 같은 경우에는 뭐 체력 검사 같은 것도 하고요. 뭐 미술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 뭐 이런 거 실기하겠죠. 뭐 그런 것들을 실시를 해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이라고 하는데, 그게 실시되는 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. 나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. 뭐 다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2월 5일까지 해서 각 군별로 8일씩 해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군이라는 거는 각 대학별로, 군별로 일정 기간을 나눠서 선발하는 구분이라고 아시면 돼요. 그래서 뭐 가군, 나군, 다군이라고 나눴지만 이걸 뭐 A, B, C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1, 2, 3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뭐 가나다군은 그냥 구분이다. 끝. 가군에 쓰면 다군에 못 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그냥 군별로 한 개 대학씩을 쓰실 수가 있어요. 한 개 대학씩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개 대학이 두 개 학과 뭐 이렇게 못 써요. 그냥 한 개 대학이 한 개 학과 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가군, 나군, 다군에서 세 개를 쓸 수 있는 게 기본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한양대 같은 경우에 가군에서도 선발하고 나군에서 선발해요. 그럼 한양대 가군에서 썼는데 나군에서 쓸 수 없냐? 쓸 수 있어요. 둘 다 쓰시면 돼요. 일부 이제 특별법으로 설립한 대학, 그리고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군 외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. 가나다 군 외라고 해서 군 외 선발이라고 하거든요. 그렇게 선발할 수 있는 대학, 뭐 특수대학 같은 경우는 경찰대, 뭐 사관학교,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, 유니스트, 디지스트, 뭐 지스트 이런 뭐 특별 과학기술원 이런 데들, 그리고 청운대랑 호원대 같은 경우는 산업대학이거든요. 이런 데들은 군 외에서도 선발을 하면서 학생들이 쓰실 수 있다.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월 인원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뭐 수시 2월 인원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,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뽑아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. 뭐 100명 뽑아야겠다 계획이 있으면 수시에서 뭐 70명 뽑고 정시에서 30명 뽑는다, 이게 기본 계획이에요. 수시와 정시에서 못 뽑으면 추가 모집을 한다고 했죠.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로 이걸 넘기는 거예요. 그럼 원래 정시에 뽑아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3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나서 6명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된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정시 선발 인원이 최초 계획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수시 전형이 다 끝나고 나면 정시 2월 인원을 대학에서 각 대학별로 발표를 하거든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월 15일에서 16일 그 정도 사이에 많이 발표될 것 같으니까,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그때를 좀 꼭 확인하셔서 정시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충원 합격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
추가 합격, 뭐 줄여서 추합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. 최초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.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1등부터 100등까지 해서 100명을 뽑는데 101등에 있는 학생은 진짜 몇 점 차이 안 나는데 불합격이 된 거잖아요. 1등에 합격한 학생이 다른 데로 갔어. 그럼 이 맨 마지막에 예비 1번으로 있던 친구가 합격하는 이런 거를 이제 충원 합격 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, 보통은 추가로 합격한다고 많이 써가지고 추합이라고 많이 하죠. 가장 우리 수험생들의 심장을 쪼깃쪼깃하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그 전찬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줄여서 전찬이라고 하고 전화 찬스라고 하는데, 계속 빠져나가고 해서 계속 충원을 시켰는데, 그러다가 보통 1차에서 5차까지는 그 미등록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해요. 그럼 대학에서 그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에 공개를 하거든요. 보통은 충원 합격을 시켰는데 그런데도 또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럴 때는 대학에서도 홈페이지에다 공개하지 않고 학생한테 전화를 해요. 그 정식 원서 접수했을 때 적어놓은 연락처로, 뭐 부모님 연락처나 학생 연락처로 전화를 합니다. 그랬을 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을 수 있잖아요. 뭐 화장실 가 있거나 뭐 샤워하거나 뭐 놀러 가 있거나 이러면 못 받는데, 기회는 3번,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. 한국 참 좋아해요, 3세판. 어쨌든 그 3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. 그럼 다음 학생한테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우리 뭐 추가 합격을, 그러니까 충원 합격을 노리고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꼭 들고 계셔야 돼요. 공짜로 갈 때도 그 원서 접수 하실 때 입력한 전화번호가 잘못돼서 학생한테 연락이 가지 않잖아요. 그럼 그 모든 책임은 학생한테 있다고 정시 모집 요강에 써 있거든요. 그러니까 원서 접수하실 때 그 전화번호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충원율은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충원 합격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걸 줄여서 충원율이라고 하는데요. 최초에 10명을 모집하기로 했어요. 그랬는데 10명이 다 합격했어요, 처음에.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3명이 빠져나갔어요. 그럼 3명을 충원 합격시켜야겠죠, 추가 합격. 그럼 얘네들 3명만 세는 거예요. 요 3명에 대해서 처음 모집 인원 10명으로 나눈 거예요. 그럼 몇 %죠? 30%죠. 네, 이게 충원율이에요. 근데 대학마다 이거를 13명으로 계산해가지고 130% 이렇게 발표하는 데들도 있다고요. 그래서 그런 때를 그 대학 정보를 확인하셔라, 이 얘기입니다. 앞에서 이제 정시 지원을 해가지고 여러 대학을 합격하게 되면 한 개 대학만 등록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등록 포기라는 걸 하지 않아요. 이제 나는 3개 합격했는데 1개만 등록하면 2개는 뭐 어련히 안 와서 등록 포기가 되려니,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대학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등록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. 등록 포기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면 다음 학생한테, 그러니까 충원 합격할 인원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한테 연락을 하지 않아요. 하더라도 늦게 하게 되죠. 이 등록 포기라는 걸 해주시는 게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상당히 좋은 일이니까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,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록 포기를 하시게 되면 최초 합격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, 충원 합격을 하게 된 학생들이 일부 요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중 등록에 걸리게 돼요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, 추가 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 바로 가고 싶은 대학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합격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셔야 돼요. 밝히시게 되면 그 대학에서 오케이, 그 순간에 너 우리 학교 안 와 라고 하면서 이제 뭐 명단에서 제외하든지 하게 되겠죠. 그때 B학교에 등록을 하시면 이중 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요거 잘못하시게 되면은 합격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. 또 하나 말씀드리면, 그 수시에서는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6개 대학을 쓰니까 수시에서는 그 대학에 예치금을 넣어놓고, 먼저 합격한 데다가 예치금을 넣어놓고 추가 합격하면은 거기 등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, 정시는 예치금이 없어요. 그래서 합격하면 등록하시려면 등록금이랑 입학금을 다 내셔야 돼요. 몇백만 원 되는 그 큰 돈을 한꺼번에 내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A 대학에 딱 등록을 했어요. 근데 B대학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. 추가 합격을 해가지고. 그럼 B대학에 등록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네? 그러면은 불합격하는, 아니에요. 그러니까 등록 포기를 신청을 하면 대학에서도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그 입학금과 등록금을 다시 환불을 해주거든요. 그걸 가지고 B대학에 다시 입학금을 내시면 돼요. 끝! 네, 이 외에도 정시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는 더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추후에 다음 영상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혹시 궁금하신 뭐 정시, 뭐 입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네,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